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노비가 급속도로 많아졌고 그 중에는 여자 노비 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노비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한 가지 현상으로 양천교혼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양인과 천인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일천즉천의 원리에 의하여 부모 중 천인이 있으면 그 자식들은 모두 천인이 되었습니다. 즉 어머니든 아버지든 어느 한쪽이 노비이면 그 자식들이 모두 노비 신세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조선 초기의 노비 수는 100명당 4.3명에 불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노비가 많아진 것은 조선시대에 주기적으로 가뭄과 홍수가 발생하면 남편이 자기 부인이나 여자아이들을 돈 몇 푼에 강제로 팔아버리거나 또는 남편이나 아버지가 노름빚을 못 갚으면 부인이나 딸이 빚에 팔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전문 노비거래 상인이 있었고 노비의 거래 시에는 반드시 매도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여 문서를 남겼고 이것이 노비문서입니다. 이로 인해 노비주인들은 자신의 재산인 노비를 늘리기 위해 양인과 천인의 결혼을 적극 추진했고 이 양반 중에 노비 수가 1000명이 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노비주인들은 노비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 여자 노비에게 남자를 지명하여 결혼시키고 그 낳은 자식을 팔아 돈을 벌었습니다. 여자는 열등시되고 존경받는 지식인조차도 남존여비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조선시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흔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노비가 서로 혼인하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는 노비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노비는 그 집의 재산이나 물건처럼 그 집의 소유로 군역을 하지도 않았고 세금 또한 받을 수도 없었기에 군역이나 세금이 필요한 나라에서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정부에선 군역할 사람이 필요했고 세금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양인과 노비가 결혼하면 아버지 양인을 따라 양인으로 인정하는 종부법을 시행했습니다. 노비가 줄어들면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노비로 정하는 종모법을 시행하여 필요성에 의해 정부법과 정모법을 시행하며 조절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면천 정책도 함께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노비를 면천시키면 군역이나 세금을 거둘 수 있었지만 세금이나 군역은 남자의 몫이라 남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여자에게는 면천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노비들은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고 노동을 하다 죽어도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하지도 못했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 때문입니다. 부민고소금지법은 조선시대의 지방의 향직자나 일반 백성들이 관찰사나 수령을 고소하는 것을 금지하던 제도이며 일종의 면책 특권입니다. 세종 2년인 1420년에 세종의 명정확히는 당시 상황이었던 태종의 명령으로에 의해 처음 시작되어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비주인들은 노비를 죽이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만약 노비를 죽이기라도 하면 유배를 가는데 그것도 매우 가까운 곳에 가게 되고 그것조차 관리에게 뇌물을 주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비들은 혹독한 노동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갔고 이렇게 도망간 노비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비를 쫓는 전문 사냥꾼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것도 여자들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자 혼자서 거리를 다니면 노비로 보고 잡혀 다시 노비로 살아야만 했기에 여비가 도망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노비들 중에는 아주 무식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고 조선시대의 행정을 보던 사람들 중에는 노비가 많았죠. 그들은 관아에 묶여있는 몸이라 보수도 없이 일을 하며 국가와 노비주인으로부터 착취를 당했습니다. 여자 노비들도 남자들의 힘든 노역을 감당해야만 했고 심한 노동 구타도 당하다가 죽어나간 사람도 부지기수지만 이것들은 다 암암리에 감춰졌습니다. 노비를 죽이는 건 법률로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여노비들은 성착취를 많이 당했는데요. 괜찮은 여노비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예쁜 여노비를 골라 잠자리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녀간 손님들은 여노비가 마음에 들면 그 집에 다시 들러 여노비들의 잠자리 대접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참했던 것은 조정이나 관아에 소속된 관 노비였는데요. 이들은 관청에 근무하는 모든 남자의 공동 소유였으며 그들은 온갖 허드렛일과 성적인 일까지 의무적으로 해야 했고 관기가 딸을 낳으면 그 딸도 관기가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노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조선의 양반 귀족들은 왕과 달리 노비 제도를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노비를 양민으로 바꾸기 위해 1801년에 먼저 국가에 소속된 관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켜주는 작업부터 시행했습니다. 이때 해방된 노예 숫자는 무려 6만 6천 명이었습니다. 정부는 양반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개혁을 단행하여 2조 말엔 신분제의 변동이 활발해지면서 노비 중에 부를 축적한 자는 쌀 13석을 지불하면 사노비가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노비의 신분 해방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고 1886년 고종에 의해
노비 세습제를 폐지하고 노비 소생의 매매를 금지하고 그들이 양인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1894년에 노비제를 법제화로 폐지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노비 제도가 다른 형태인 머슴과 소장농으로 바뀐 것뿐 노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